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사실 그냥 평상시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던 일들을 고민을 모아서 나름대로 한번 띠어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도 머릿속에 몇 가지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커뮤니티와 교회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좀 더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의 이제 교회도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토착적인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게 좀 너무 희미하게 좀 나오는데, 제가 글씨를 너무 작게 썼는지 잘 안 보이시죠? 예, 밑에 거는 뭐냐면 동포 사회에서 이민교회의 역할, 위상과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이민 초기의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이민 처음 오실 때 목사님이 픽업한 분들 있죠? 공항에서 목사님이 픽업하신 분들 계세요? 초기에 이민 오셨을 때는 목사님들이 공항에서 픽업하고 또 집도 알아봐 주시고 직장도 알아봐 주시고 또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게 학교에 또 일을 하다 보면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도 못하는데 목사님한테 부탁드리면 목사님이 직접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30년 전, 20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셨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아침에 너무 일찍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부모의 역할, 스승의 역할, 카운셀러 역할, 사실은 목사님과 교회가 해결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초기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어려울 때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미국에 뿌리 내리는데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교회가 초기 우리 이민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안 되면 다 목사님한테 들고 오고 목사님이 또 그걸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셨죠. 그래서 초기 1세대 목사님들은 상당히 많이 아십니다. 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도 알고 뭐 학교 입학하는 것도 알고 또 뭐 보험 어떻게 하는 거, 변호사가 누가 좋은지 초기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분들에게서는 절대적인 카리스마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 이민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한인들 90%가 다 교회에 갔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교회에 전부 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에서부터 뭐 직장도 구하고 심지어는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는 것도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했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이 초기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여러 소셜 서비스 전문기관들 학교 가는 학자금 상담부터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험이 없는데 병원에 어떻게 입원하는지, 그 보험이 없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기 엘머스트 병원이라든지 프로싱 하스피탈 앞에 가고 내가 갑자기 숨을 못 쉰다고, 그래서 택시에서 숨을 못 쉰다고 막 하면 와서 입원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 목사님들이, 제가 경험해본 많은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도분 중에서 진짜 돈이 없는데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분들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미국의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이 폭넓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을 목사님들이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교회의 전문적인 것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소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관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또 그런 기관들이 지금 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목사님들이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소셜 서비스 분야의 사람들을 좀 육성하고 교회 내에서 그걸 했더라면 지금의 교회가 좀 달랐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주이시 센터라고 많이 보시죠. 길거리에 보면. 근데 주이시 센터는 그 안에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토요일 날 다만 거기에 종교 생활을 위해서 그분들이 쓰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커뮤니티 센터로 돌아갑니다. 거기 오면 심지어는 아이들 무용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이 노인들의 소셜 웰페어 관련된 SSI나 SSA 지원하는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을 하면서 시니어 센터가 그 안에 들어서고 하면서, 시니어 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돈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정부의 돈을 갖고 와서 쓰려니 고급 스태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센터 안에 능력 있는 많은 스태프들이 생겨나면서 그 주이시 센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주이시 센터에다가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서 자기 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센터는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돈이 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부 돈을 갖다 주고, 주이시 센터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의 정부 돈들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 돈들을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가져와서 센터를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팔면 그냥 주이시 커뮤니티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해왔는데, 만약에 우리의 초기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우리 내부에서도 소셜 서비스 영역들을 확보하고, 또 시니어 센터라든지 이 교회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더라면 아마 교회가 헌금으로 지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회라는 자체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갔고 서비스를 받고,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욱더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도 영적인 구원을 중심으로 있는 분들과 많이 남았고, 또 목사님들도 자꾸 영적인 부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하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교회도 예전보다도 신도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교회 내부에서 어떤 생기는 문제점들, 이렇게 사람들이 서비스 받아야 될 이런 내용들을 교회 내에 어떤 개인적인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이제 맡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걸 해야만 자기도 서비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억지로 하고, 이런 일도 사실
발생해서 한동안 그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런 본인이 알고 있는 총체적인 그런 이 지식을 이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로 나눠 갖고 교회를 좀 시스테마이즈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지금 요구되어지는 거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 초기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현재는 어떤가? 우리의 지금 있는 좌표를 한번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는 다민족 연합국가입니다. 미국의 주인은 미국의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이런 분들만이 사실은 미국의 주인이고 그 나머지는 다 이민자들이죠. 그 이민자들이 누가 먼저 왔느냐에 따라서 먼저 이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자기 밑에서 부리고 해서 사실은 부를 더 많이 축적하는 이런 구조가 사실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온 미국의 이 유럽에서 더군다나 영국을 중심으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온 사람들이 아이리시들 아닙니까? 아이리시들이 미국에 와갖고 사실은 그 집에 가병 노릇하고 뭐 거의 머슴 노릇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다음에 또 온 사람들이 이탈리안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탈리안들 또 와갖고 여기에서 상당히 서름을 많이 받았죠. 거의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탈리안들도 똑같이 서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 주이시 아메리칸들도 여기 와서 상당히 서름을 많이 받았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이제 흑인들도 여기에 노예를 끌려와서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들 아시안들,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1964년 린던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65년도에 선거법과 이민에 관련된 법을 다시 제정하면서 그동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만큼 그 나라의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없애고 골고루 받아들이면서 아시안과 남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더욱더 이제 다민족 연합국가가 되어 있는데 다민족 연합국가의 특성은 뭐냐면 겉으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 나라의 이 법에 의해서 지탱이 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자기들 민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 경제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단적인 것을 보면 유대인들 미국의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연방 의회에 11%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기에 11% 올라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11% 올라간 것에는 에이시안들이 올라가야 될 연방의원 숫자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히스패닉들이 올라가야 될 숫자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올라가야 할 숫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올라가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정치력 신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무엇가 가장 우선이냐? 유권자 등록입니다. 유대인들은 유권자 등록률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그냥 모두 다 유권자 등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을 키운 거고 유대인들이 미국에 3%밖에 안 되지만 유대인들을 소수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소수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숫자가 적다고 소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적어도 참여율이 높으면 바로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왜 칭찬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든지 앞서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자기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오늘날 가장 앞선 커뮤니티가 되게끔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그런 데 대해서 일단은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와갖고 열심히 커뮤니티 전체를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많아서 하는구나. 단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저런 사람을 좀 키워서 우리 커뮤니티의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벌고 이제 좀 사회적인 명예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무슨 회장님 일을 하고 또 그것도 힘드니까 한 2년 하고 또 이제 그만두고 그러니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역량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왜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커뮤니티 전체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뒤로 다시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다민족 연합 국가이다 보니까 모두 다 미국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되게 희미하다 보니까 자기 민족의 자기 인종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단결을 하고 그 커뮤니티의 파워를 만들어 가는데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슬림들이 믿는 무슬림 종교 그 다음에 이 시크 교도들의 이 종교 그 다음에 힌두 심지어는 이제 러시안 오르소독스 그 다음에 그릭 오르소독스 그리스 종교 러시안 정교 이런 활동들이 자기 나라보다 이게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아이덴티티가 더욱더 강화되고 커뮤니티를 더욱더 단결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인들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푼지칼리지 민병각 교수님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사회학 교수님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보면 한인들이 어릴 때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것을 많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규정을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고 그냥 I'm Christian 이렇게 이제 먼저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에 관련된 아이덴티티가 없거나 그 크리스천 다음으로 이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벌써 100년이 넘은 그런 종교인데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인 한민족에게 토착화가 되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에 들어온 우리의 민족 종교라고 뭐 이야기하는 민간 신앙, 토테미즘 이런 것도 사실은 저기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뭐 좀 시간만 있으면 뭐 인터넷을 보시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위로 상투로 묶고 그다음에 흰 옷을 입고 산에서 제사 지내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제사장급의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분들 해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민속 신앙, 민간 신앙, 물론 이제 단군 신앙이라는 부분들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이 하나의 종교이면서 이데올로지로 이제 그 뿌리를 내려서 오다가 그 다음에 불교가 새로 들어왔죠.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또 하나의 우리의 이데올로지로서 또 종교로서
우리 한민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도 우리의 민족 종교에 들어가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불교가 들어와갖고 불교 문화를 여기에 찬란하게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쓰는 많은 단어들이라든지 우리의 이런 행동 속에는 불교 문화가 가져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영향력들이 닿으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유교가 들어왔죠. 근데 사실은 유교가 아니고 유학은 종교가 아닌 그야말로 이념이 들어온 것이죠. 처음으로 한반도에 이념으로서 들어온 이것이 이제 유학이 들어와서 500년 동안 조선 사회를 아주 촘촘하게 오르가나이즈하고 조선 사회의 통치의 이념이 된 그런 것이 이제 유학인데, 그래서 이제 공자, 맹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군신 관계, 그 다음에 남녀 관계, 그 다음에 자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그 어떤 철학보다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500년이나 갔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회를 너무나도 잘 사회적 시스템을 조직화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에 있는 북쪽이 그런 유학의 방식들을 상당히 많이 도입해서 촘촘하게 조직화시켜 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다. 그만큼 이 조선의 그 유학이 들어와서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학도 불교도 이제 그 누천년의 운이 다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죠. 기독교 상당히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상당히 파워풀하게 들어왔죠. 왜냐? 모두 다 하나님 아래 평등하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양반 쌍놈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박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모두 다 평등하다라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양반 사회에 있던 조선 사회는 상당히 그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와 아울러 많은 서양의 선진 문물들이 함께 들어와갖고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은 기독교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가 토착화가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았는가. 이 기독교가 그러면서 토착화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이 되고 또 초기 이민자들이 교회에 와갖고 이 목사님들과 교회를 통하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미래의 이 어떤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주는 이런 걸로 인식이 되어야만 이것이 토착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민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교회 특히 빈상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참가한 이 모습 자체가 이 어려운 이민자 커뮤니티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희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함으로써 교회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모두 품는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 강도 만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임무다라는 이러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가 실천 활동에 나섬으로써 어려운 이민사회에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도 이제 100년이 넘은 그런 종교로서 이 한민족에 토착화되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토착화를 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진짜 긍정적인 종교이고 우리의 미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기독교가 어떤 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신앙 활동들만이 아니고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실천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 상당히 잘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에 오시면 일요일만 바쁘신 게 아니고 평일에도 목사님하고 항상 연락해야 되고, 또 뭐 장로님들도 모여서 해야 되고, 또 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교회 한번 발 딛고 나면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바빠집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기독교는 상당히 잘 조직화되었고, 이 조직화된 기독교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커뮤니티의 중요한 지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사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상황들이 위에는 나아졌다 그러지만 이민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아직 나아진 상황이 아니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우리 이 이민자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로서 저는 교회가 그동안 초기 목사님들이 하셨다가 이제는 안 하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모두 다 나이가 들죠. 나이가 들면 리타이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리타이어 할 때 리타이어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교육을 안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리타이어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네, 그러면 리타이먼트 플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내가 수입이 없어졌을 경우는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혼자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준비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편하게 자기의 리타이어먼트 플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연금도 받아야 되고, 또 노인 아파트도 구해야 되고, 또 푸드 스탬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러면 또 혼자서 알아갖고 다 온 플러싱 바닥을 헤매고 이제 그런 걸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하는데, 그것도 운이 좋아서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뭐 석 달치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리거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잡혀가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는 사람도 잡혀가고 그걸 요청을 하는 분들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참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수많은 이 고지서나 이런 걸 갖고 와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 오면 그것부터 먼저 나죠. 그런 것들을 교회에 갖고 오면 누군가가 그것을 안내해주고 디렉션을 제대로 주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애가 학교에 가고 무슨 일이 났는데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하고 학교에서는 정학을 먹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담당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구하고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그 한 사람이 옛날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역할로서 케이스 매니지먼트만 할 수 있는 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여기로 가면 해결되고, 이거는 절로 가면 되고, 이거는 이리로 가면 되고, 이건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미국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 시스템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니까 케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분이 이쪽으로 보내고 교통정리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만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런 데에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일이거든요. 우리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구체적인 과학적인 실천의 방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안 되면 뭐 하나님한테 원망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때 기도를 해서 진인사 대천명,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맡긴다, 이런 뜻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이 지난 한 20년 동안 유권자 등록하러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이 이런 요청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때 생각들이 이제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 작년과 올해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새롭게 이 대통령이 되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본인이 선거 때 설마라고 했던 선거 공약을 막 집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민자들에게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1100만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길이 이제는 길이니까 길로 만들자라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거기에 경찰을 배치하고 가는 사람들마다 다 잡아들이고 하면 그게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노력들을 정치인들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정치인들이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가 더 이상 아이가 성장해서 옷이 안 맞으면 새로운 옷을 입혀야 되는데 새로운 옷을 안 입히고 엄마가 왜 팔을 내고 다니냐고 엉덩이를 두드려 패고 그런다가 그 옷이 맞아지겠습니까? 그러면 더 과격한 사람은 팔이 나왔다고 팔을 자르고 옷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이상 옷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 옷이 바로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공포감을 심어주고 여러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무능한 사람을 떠나서 나쁜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 정치인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해결을 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을 위한 툴로서 도구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민자들만 양쪽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의 현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1100만 명 다 쫓아내겠다. 아니 1100만 명뿐만 아니고 여기에 미국에 또다시 오바마 같은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되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유색인종들을 가급적인 줄이겠다 해서 이민도 반으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전체 한 몇백 년을 내다보는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결집시킬 것인가? 바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토착 종교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종교를 열심히 믿음으로써 자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모든 생각과 활동들이 밖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분들처럼 하니까 참 생활이 아름답고 멋지구나. 이런 분들처럼 음식을 먹으니까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이런 분들처럼 생각을 하니까 사회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분들처럼 하니까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문화와 전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커뮤니티를 바라보고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여러 방도들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기독교가 우리 한민족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일단 그것은 이제 교회의 임무인데 이 다민족 연합국가에서 아이덴티티는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사회는 백인 다수의 여러 소수민족들이 올려 사고 있고 백인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사실은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수계가 그 백인들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리더십을 나누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세워서 지금 반이민 반 소수민족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아이덴티티를 굳건히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힘이 제일 센 코끼리밖에 못 살죠. 아니면 사냥을 제일 잘하는 사자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들도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기도 있고 벌도 있고 개미도 있고. 근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합니다. 아무리 벌이라고 하지만 벌집 건드렸다는 이야기 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벌집을 건드렸는데 벌떼가 몰려들어가고 공격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벌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면서 집단적으로 몰려갑니다. 벌하고 코끼리하고는 벌 수만 마리가 모여야만 코끼리 하나 정도인데 코끼리도 벌떼 앞에서는 맥을 못 추거든요. 소수계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 결집을 해서 다수에게 인정받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다수 앞에 가서 그냥 고개 숙이면 인정도 받지 못할 뿐더러 영원히 그들의 하수인처럼 생각하고 3등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소수이지만 똘똘 뭉쳐갖고 정치인들을 의회로 내보내면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런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 유대인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높이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이 나도 소수민족이야. 그래서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목소리를 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정체성,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쪽에서의 교회의 위상과 역할들을 만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민자 교회의 역할들은 그런 의미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단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이민자 문제를 가지고 절에도 찾아갔고 성당에도 찾아갔고 교회에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이민족 보호교회인 교회만 사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에너지가 있고 교회가 미래의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하겠다는 자세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긍정적인 면이고 앞으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교회가 더욱더 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 커뮤니티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생각을 목사님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뭐 커뮤니티도 해야지, 그 다음에 신방도 가야지, 또 뭐 기도도 해야지, 새벽 기도도 해야지. 목사님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못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여기에 책임지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 커뮤니티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장로님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의 중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찾아와갖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고민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오겠습니까? 정치인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내가 오라 그러지 않더라도 정치인이 제일 먼저 노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와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싱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 교회도 지금 그 자리로 가면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냐면 이 베리 그로덴칙 시의원이 이제 그 지역구의 의원이고, 또 주 하원 의원으로서는 아마 이 한인 사회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주 하원 의원, 주 상원 의원은 아마 토니 아벨라, 그다음에 연방 의원은 그레이스 맥, 이렇게 아마 그 지역구에 있을 겁니다. 이분들 노크하게끔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의 마인드를 가지고 커뮤니티의 호흡을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기려면 정치인들이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청소년을 위한 농구팀을, 방과후 팀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코치를 한 명 고용했어요. 그래서 동네의 청소년들이 다 와. 코치가 있으니까. 농구팀이 있다고 해서 개방하고 농구공만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고 코치가 있으면 오거든요. 코치가 와갖고 오 나이스 가이 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야 공은 이렇게 던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동네 애들 다 와요.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한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1년에 한 10,000불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시정부나 이런 데서 오는 돈들을 다큐멘터를 해야 되는데 그 다큐멘터가 한 이 정도 두껍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번만 하면 다른 프로그램 여러 개를 가지고 또 여기저기에 그랜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랜트 신청을 정부만 아니고 여러 파운데이션에게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프로그램이 늘어나죠.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한글학교 아니면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거기 와갖고 어른들을 위한 시니어 프로그램들을 열고, 단 거기에는 전문가가 와서 그 스텝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스텝들이 그 일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정리를 해갖고 나중에 그랜트나 이런 거를 신청할 때 다 내보이고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하나 오픈을, 셋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의 중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교회 다니지만 주일센터에 등록해갖고 수용을 한다든지 뭐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
G센터 수영장 괜찮은 데 가고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고, 또 거기에서 하는 뭐 이런 발레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 보내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엽니다. 그 프로그램을 열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교회 인력이 2세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와서 그것 프로그램들을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소셜 서비스라든지 뭐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나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당연히 우리 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강화시켜주는데 뭐냐? 크리스천이 되면서 더욱더 자기 아이덴티티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는 여러 교육들을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크리스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대학 학생들이 대학으로 가버리고 또 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 가더라도 또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 노인, 청년 여러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교회에서 하는 전문적인 집단들이 만들어져야만 동포사회가 다 교회와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포사회에서 그냥 그게 필요하세요? 그러면 저기 어디 가서 하세요. 주의센터에 가면 거기서 걸로 가세요. 라고만 하기에는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그거를 물론 앞으로 우리 동양제일교회가 그만큼 커져야겠죠. 새로 이사 가는 데 가면 충분히 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이 동양제일교회가 성장하고 또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동포사회에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그런 충분한 역할들을 저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이제는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미국의 주류사회. 이게 뭔지 아시죠? 호화유람선입니다. 호화유람선. 미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강에 저들은 우리보다 일찍 와왔고 지금은 초기에 저 사람들도 어려웠겠죠. 지금은 저런 호화유람선을 타고 미국을 항해합니다. 호화유람선은 폭풍이 오든 눈보라가 치든 끄떡없이 미국이라는 역사의 강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악천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선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타수도 있고 항해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사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기죠. 자, 우리는 어느 수준인가? 저게 뭡니까? 잘 보이세요? 뗏목이죠. 예, 우리 수준은 아직 뗏목입니다. 왜냐? 교회가 나서서 리더십을 안 보이고 있는데 저기에 선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 커뮤니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았는데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면 다른 한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인회도 밖에 나가면 2년마다 바뀌는데 2년마다 바뀌는 한인회가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새로운 회장님 오면 한인회 회장 적응하느라 1년, 뭐 좀 하려고 그러다 보면 1년, 그럼 임기 끝나는데. 이거는 리더십은
수십 년 동안 그 역할을 가지고 고민하고 개척해 나오면서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만이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없죠. 비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바로 미국의 반이민 무드가 나니까 우리는 당장 일하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하러 못 나오니까 거기에 앞집에 있던 베이글 가게도 장사가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만 파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파티를 안 하니까 뭐 셔츠 공장에 셔츠도 안 들어와. 뭐 델리 가게에 그나마 1불, 2불 사러 오던 옆집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친구도 안 보이니까 그것도 안 팔려. 그냥 대통령이 뭘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바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유람선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옵니까? 안 와요. 오히려 상층부는 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스탁 마켓은 훨씬 잘 돌아가죠. 근데 우리는 그거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이죠. 또 저 안에 살려면 밑에 있는 물고기 열심히 잡아야죠.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밑에 있는 물고기 잡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요. 왜냐? 그 누구도 물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어서 뒤에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요.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험했죠. 92년도 LA 폭동 경험했죠. 4.29 때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이스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주류 사회는 니네들이 인종차별을 했으니까 당했어. 아니 우리가 뭔 인종차별을 했어요?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생긴 갈등의 문제에 우리가 당한 건데. 우리는 그냥 가다가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서 뒤에 폭포가 있으니까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지금 노를 저읍시다. 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겨우 저희 같은 기관들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저기 암초가 있는데 왼쪽으로 갑시다. 저기 폭포가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 갑시다 라고 언론에다가 기자회견하고 뭐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모여갖고 이야기하면 잘 될 텐데 저희는 사회적인 단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라가갖고 있으면 밑에서 물고기 잡은 거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시간이 많으니까 저기 있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구나. 그럼 거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배가 고프니까 내려와야죠. 내려오면 이제 아무도 사다리 위에 올라가갖고 저기에 암초가 있는지 폭포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암초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커뮤니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커뮤니티와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개개인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개인 모두가 미국의 정치 흐름이라든지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람들을 커뮤니티가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역할에도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가장 잘 조직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한인교회가 유대인 교회보다도 훨씬 잘 조직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것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유능한 2세들이 떠나지 않고 또 여기에 남아서 자기 커뮤니티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공을 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커뮤니티를 조직해야 됩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런 커뮤니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조직하고 교회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인력들을 준비해야 하고 있고 프로그램들을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큰 교회들 몇 개만 뉴욕시티에 여기저기에 이런 걸 운영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을 불러서 우리 커뮤니티의 아젠다가 이거니까 이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 저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 하면 그것이 정치인들의 공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자기 정체성.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목회 활동들도 필요하고 교회의 여차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사님 한 분에게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여러 목사님들과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전체의 숙제이고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기독교를 한국에 토착화된 종교로 만들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여기에서 교회나 한인 커뮤니티가 다음 세대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의 의미. 내가 오늘 사는 존재의 의미는 나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내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걔네들이 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끔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의 미래이고 우리의 미래인데 그들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키웠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얘는 일본 애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열심히 키웠는데 할 줄 아는 말은 아빠 나 500불 필요해요. 이 외에는 아빠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나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미국 애 하나 키운 거예요. 걔가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한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내 해서 미국에 하나 키운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 교육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정체성 교육을 할 것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님으로써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숙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주동포 전체를 위한 발전을 위한 이런 그룹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일개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눈여겨보고 그런 활동을 하는 그 기관들을 잘 지원 육성해서 교회가 그들과 함께 그런 기관들과 함께 커뮤니티 전체를 조직하고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럴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때 요만큼만 했더라면 운명은 달라졌을 건데 라는 아쉬운 점들이 우리의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봤을 때 교회가 이제 그것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저는 교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잘 조직화된 집단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리더십과 장로님들의 이 역할들이 상당히 잘 묶어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마음먹고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을 하겠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필요한 여러 것들을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저는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는 전도가 양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가 얼마나 잘 조직화되어 있는지 아시죠? 여기 교회 오면 다 있어요. 유아부, 한글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뭐 조직회에서 목장이라 그럽니까? 여기는 네, 구역 이런 것들이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경험을 가지고 커뮤니티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커뮤니티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커뮤니티 발전은 우리 어깨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교회가 곧 커뮤니티다. 그래서 제 희망사항은 교회가 곧 커뮤니티고 커뮤니티가 곧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미주한인 동포사회에 확실하게 토착해서 뿌리를 내린 거 아닙니까?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가더라도 항상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곧 교회고 이것이 곧 커뮤니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시죠. 새벽기도. 만약에 새벽기도가 없었으면 노인분들한테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와갖고 진짜 보고 싶은 얼굴들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정담을 나누고, 또 밤새 안녕하셨는가 인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경건하게 살 것인가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새벽기도 없애면 큰 낙심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의 교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서 벌써 미리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또 기쁜 일이 생기겠지, 이런 새벽기도에 나가고 또 기도하고, 이거 진짜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지금 한인 커뮤니티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 그러면 저는 커뮤니티가 곧 교회고 교회가 커뮤니티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도, 영적인 구원도 사회적인 구원과 함께 어울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당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천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천당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천당으로 만들어야겠죠. 여기는 팽개치고 그냥 하늘나라의 천당만 생각한다 그러면 막상 하늘나라에 가고 천당이 뭔지 머릿속에 안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천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 이웃과 함께 호흡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면서 함께 어울려줘서 매일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의 동포를 사랑하고 내 동포에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연결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날로 발전합니다.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대해서 너무 기쁘고 자부심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중심에서 하게 되면 곧 교회가 정체성이고, 곧 교회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곧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 모두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회가 우리 한민족의 얼에 토착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토착할 것인가? 배척이 아니고
모든 걸 껴안고 커뮤니티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천하고 함께 커뮤니티로 간다 그러면 저는 교회가 분명히 우리 커뮤니티의 토착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교회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토착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문화보다 월등히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만들어야겠죠. 그건 뭡니까?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공동체. 제가 어제 어떤 아리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 곤충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곤충들 중에서도 되게 액티브한 곤충들은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서 날아가고 먹이가 어디 있는지 찾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좀 소극적인 곤충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찾아놓은 이 먹이들을 가지고 오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한대요. 근데 그 곤충 사회, 캐터필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캐터필러가 그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어그레시브 해갖고 먹이 사냥을 잘하는 팀과 먹이 사냥을 한 팀이 와갖고 알려준 먹이를 가지고 오고 잘 지키고 하는 데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야만 잘 산대요. 그리고 벌이 와갖고 여러 벌 속에 와갖고 내가 지금으로 해가 여기 떠 있고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 날아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을 벌이 엉덩이 춤을 추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엉덩이 춤을 추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나머지 벌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로 얼마만큼 날아가갖고 그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몰랐는데 곤충의 세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특히 벌 세계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집단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런 데 있어서 여기에 가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있더라. 우리의 먹을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와 함께 공유를 하고 커뮤니티 전체가 그것을 커뮤니티 전체의 자산을 쓰고 이런 역할의 교회가 충분히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가장 잘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면서 커뮤니티와 함께 여러 발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곧 교회에 오는 것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더니만 자기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상당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교회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중심이 정체성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여러 성도 여러분들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희들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만들어야 될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 중심이 되고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 전체를 생각해서 커뮤니티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그런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정치인들은 자기 표를 찍어준 데는 어디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좀 생기죠. 교회가 거기에 우리 좀 보수를 하면서 여기 커뮤니티 센터의 영역으로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커뮤니티 센터를 좀 레노베이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단체들은 이렇게도 해요. 뜻 있는 장로님들이 가서 시의원, 그 다음에 이 보로장들에게 이번에 선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지만, 그리고 표도 있고 나머지 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GC 센터에 이스라엘의 어떤 소년이 전화를 해갖고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인지 모르고 GC 센터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어요. 시큐리티 카메라 달고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수만 불씩 지원금이, 각 주의센터마다 수만 불씩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정과 그 다음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의지가 저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저는 10년 안에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무도 안 하면 못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를 많은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해야 되는데 1부터 3까지만 하고 우리는 안 돼, 그렇게 기법하면서 자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대학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벌써 대기업에 다 취직을 했어요. 어중간한 아이들이 대학원 가고 하다 보니까 PhD하고 교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PhD를 할 때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하면 답이 나오는데 1부터 3까지 하고만 말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제가 드린 말씀, 유대인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중심의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드린 말씀에 교회가 노력하면 10년 안에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생각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곧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200만 우리 동포들의 미래이고 그 동포들의 자녀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하고 교회가 우리 한민족의 토착화되는 그런 민족 종교화하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희망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으로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크리스천이 희망이 된다. 그런 것을 할 때만이 교회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커뮤니티의 발전도 이루어지고 아울러 전체 7천만 우리 결의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동안 파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어떤 부분에는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이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커뮤니티거든요. 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가 언제나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도 교회를 나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되면 너무나 좋고, 아까 우리 장로님 30년 이 교회에 30년 계셨다 그러는데 3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동안 여기에 다니고 또 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교회상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 잠시 같이 가면서 아까 했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없습니까? 너무 헤비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처음 이 생각은 해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 목사님하고 이 내용들을 따로 한 번 더 스터디 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사가면서 새수는 새 부대에 담고 어떻게 거듭나서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우리 커뮤니티의 희망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